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업 시간입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종을 치면 그대로 앞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수업을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현장감이 좋지 않을까라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 들어야 되는 7월 8일 1교시예요. 지금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1교시 시간이고요. 아마 4교시까지는 맞춰서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감으로 실시간으로 수업을 듣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걸 찍기 위해서 내가 이 쉬는 시간부터 이 세팅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나가 있다가 종 울림과 동시에 앞문으로 들어온 약간의 연극적 요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오늘 티셔츠를 보면은 정말 사회선생님 같은 티셔츠 있지 않아요? 그 Liberty Justice,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우지 않고 파이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골라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1학년 4반 친구들하고 아침에 줌 조회하면서 내가 약속을 하나 한 게 있어. 뭐냐면 오늘은 절대 50분을 넘기지 않겠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실제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고 그 교과서로는 112쪽, 그 다음에 프린트 지금 온라인 클래스에 올라가 있는 9쪽, 10쪽 프린트해서 인쇄해 갖고 오셔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알다시피 시험 범위는요. 선생님 거 시험 범위는 대단원 4단원입니다. 대단원 4단원이고 그 중에 우리가 여러분들 등교 계약 하시기 전에 그 4단원은 총 소단원이 1, 2, 3, 4, 5, 6 이런 게 있거든? 그랬을 때 우리가 요렇게는 이미 끝냈어요. 인권신장의 역사, 현대사회의 인권,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까지는 우리가 끝냈고 요렇게 이제 2개 남았는데 오늘하고 여러분들 다음 주 오시게 되면 요거 아마 끝내게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지금 오늘 포함해서 인간, 현강 그 다음에 인간, 현강, 그리고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기말고사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요점인데 아마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합하게 되면 4-5가 끝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빨리 해가지고 우리 4-6을 그 다음 주에 좀 많이 이렇게 땡겨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선생님 생각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강 이때 딱 돌아왔을 때는 우리 4단원 총정리 각자 반에서 이제 선생님이 우리 이런 것도 있어서 저런 것도 있어서 막 4단원 총정리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요 인강은 그래도 시험 전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는 전 과목을 다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학습 부담이 적은 거 위주로 좀 올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수업 계획은 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요날 왔을 때 선생님이 아마 문제 프린트를 드릴 겁니다. 선생님이 모의고사랑 그 다음에 사설 문제집들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4단원을 공부했으면 이 정도의 문제까지는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 내가 쭈루루룩 다 뽑을 건데 우리 알다시피 온라인 클래스에 1쪽부터 3쪽까지의 문제 프린트는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4쪽 뒤에 있는 상황, 그 문제 프린트들에 대해서는 내가 돌아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나눠 드릴 테니까 요 기간 동안 선생님 거 적용되는 그 문제 프린트들도 꼼꼼하게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1단원을 마무리하겠다. 1단원이 아니라 1학기를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4-5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 근데 여기 파트는 교과서를 좀 읽어야 될 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나 혼자 다 읽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매우 슬픕니다. 아무튼 보도록 합시다. 자, 봐봐. 이 단원이 나오는 배경이 뭐냐면 4-1부터 4-4까지 우리가 인권에 필요한 것들의 개념을 쫙 머릿속에 넣었어. 그래서 인권의 정의도 살펴봤고요. 인권이 어떤 식으로 역사적으로 흘러왔는지도 살펴봤고 현대사회에서 중요하게 된 인권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법으로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까지 다 살펴봤고 만약에 그 법이 잘못된 걸 요구하게 되면은 시민 불복종 같은 걸 통해서도 바꿔낼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 참여 같은 것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인권이 그
그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단원에서는 그게 우리 사회. 그 다음에 4-6 다음 단원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인권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단원이다.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인권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 맞아요? 그렇지. 인권이 지금 내 인권이 침해되고 있어. 특히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5가지인 자평, 참사청, 이제 뭐였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들이 각각의 것들이 좀 침해되어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고찰하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인 건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얘들아. 그러면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이 분석이 돼야 돼요. 갑자기 인권 침해가 일어났다? 그게 아니지. 우리가 특히 우리 친구들 중에 그 지금 온라인 그 과목 수요조사에서 문과 쪽으로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들, 다시 말해서 사회 과목을 2개 이상 선택하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거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대학교 올라가셔서 공부하실 때는 단순하게 교수님이 막 주입하는 강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걸까? 그래서 인권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볼 거야, 깊숙하게.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그러면 인권이 침해됐대. 그러면 그거의 원인까지 찾아봤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줘야 돼? 해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단원하고 다음 단원의 목적이 뭐냐면 인권 문제를 살펴볼 거고 그 인권 문제가 왜 침해되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단원이 바로 4-9랑 4-6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갈 수 있도록 합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차별받는 사람들이 많다. 장애인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부당함을 겪기도 하고 이주 외국인은 국경을 넘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노동 현장에서 노동권을 침해받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 인권 문제로 두드러지고 있는 밑줄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와 또 밑줄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에서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 살펴봐. 그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있대.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 그러면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아까처럼 그 문제는 어떤 것인지 그 문제는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사회적 소수자라는 용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고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차별하고 노동권과 관련된 거야. 자 봐봐 얘들아 차별은 우리 기억을 좀 떠올려 볼까요? 자평 참사청 중에 내가 어떠한 그 기본권을 반드시 차별이라는 용어랑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있어. 무슨 권? 그렇지. 얘는 그러면 너희들 딱 느낌 오겠지만 평등권 침해라는 거 여러분들 느낌이 오실까? 괜찮지? 그 다음에 노동권이 침해되고 있는데 노동은 얘들아 왜 우리 세부적인 권리로 봤을 때 근로의 권리라고 들어갔던 권리가 있었어. 그게 뭘까요? 그렇지. 사회권이었던 거 기억이 나시려나? 기억나야 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구나 라는 거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12쪽에 중간에 보시면 사회적 소수자 형광펜 쳐주시고요. 밑줄 한 사회에서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다른 구성원에게 차별을 받으며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첫 번째 문장에다 여러분들 1번이라고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다가 그 스스로 차별받고 있는 집단 거기다 2번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뭔 소리인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려면 프린트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 9쪽 한번 펼쳐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자, 9쪽 보시면 사회적 소수자는 한 사회에서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다른 구성원에게 차별을 받고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제 정의가 나와요. 프린트 9쪽에 보시면 자, 얘들아 봐봐. 사회적 소수자를 구성하려면은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개념인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차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스스로 차별받고 있다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해야지 그 사람을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그 비슷한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회적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 자, 사회적 약자랑 사회적 소수자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사회적 약자랑 사회적 소수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양서고에서 2주 동안 활동,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칠판을 보다가 3반은 이렇게 봐야겠지만 그 1, 2, 4, 5, 6, 7반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이 바깥쪽 운동장 쪽 창문으로 이렇게 샥 고개를 돌렸을 때 지하철이 샥 지나가는 걸 혹시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 지하철 칸을 여러분들 타보시면은 양 끝간이 아니라 끝칸에 뭐가 있었지? 왜 우리 알다시피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좌석을 만들어놨잖아.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에 앉는 분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 소수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어떠한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해주고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고 챙겨드릴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회적 소수자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쟤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 선생님처럼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소수자라는 소리인 거고, 그 소수자는 스스로 자기도 나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얘들아 뒤쪽에 세 번째 좀 봐봐. 프린트에 사회적 소수자라는 개념은요 상대성이 있는데요, 시대나 사회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특정 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였던 사람들이 다른 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수자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회적 소수자라는 개념 이것이 줄게. 사회적 소수자는 어떠한 사회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상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상대성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20세기를 기준으로 봅시다. 20세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많이 등장했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인종에 대한 차별 문제가 있거든요. 그치? 그럼 얘들아 만약에 내가 이제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미국 사회에 가게 되면은 특히 인종차별이 심했던 1960년대 이런 데는 정말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버스 좌석을 못 앉는다든지 아니면 공중 화장실을 같이 못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았어. 근데 내가 그런 미국 사회가 아니라 만약에 다른 사회에 살았다면, 다른 그 사회에 살았다면 나는 그러한 차별을 굳이 받지 않았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마다 달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대마다, 물론 지금도 아직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그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흑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건 분명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아직도 아예 없어졌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20세기랑 21세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분명히 이런 흑백차별에 있어서 좀 나아진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할 때 이게 시대마다 지역마다 분명히 달라지는 개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자.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규모는 한 사회에서 소수자 집단이 차지하는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뭔 소리냐?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면은 그거는 규모로 봤을 때 소수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그 사회에서 일부, 그러니까 되게 조금의 구성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규모가 클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사회에서 사실은 대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숫자의 규모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로 따져야 된다. 이 정의대로만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적 소수자인 외국인 노동자는 규모가 작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시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회적 소수자였던 흑인은 규모가 큰 편이었다. 다시 말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여러분들 들어봤겠지만 아파르테이트라는 흑백 차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구 그 당시 규모를 보면 흑인이 그렇게 소수였다?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야. 오히려 대다수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차별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의 개념으로 반드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는 단순히 수가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약자의 위치에서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 모두를 일컫는 표현으로 이들은 불리한 위치에 있을 뿐 어느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는 우리가 이제 배려해 줄 때, 그러니까 배려해야 될 대상을 이제 가리킬 때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 소수자일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했을 때 그냥 정의대로만 접근을 해야 맞는 거야. 사회적 약자는 우리의 사회에서 좀 아무래도 힘을 내는 기득권층이라기보다는 좀 배려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런 얘기인 거고, 사회적 소수자는 차별받고 있는 집단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사회적 소수자로서 차별받고 있는 사회적 집단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교과서 여러분들 보시면 112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좀 보도록 합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밑줄 장애인, 이주 외국인, 그리고 노인, 여성, 북한 이탈 주민에다가 밑줄을 각각 쳐보도록 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지속해서 차별을 받고 있는 일들이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여러분들 보시면 봐봐. 임신했으니 아이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사장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내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하는 것은 또 그 사람의 개인의 권리인 거고 그 사람이 당연하게 가져야 될 그러한 것들인데 임신을 했으니 회사를 그만두라 라고 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석이나 고향에 가려고 표를 끌렸는데 장애인이 이동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거주에 대해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방문을 하고 싶은 그런 자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침해받고 있다는 거 보여질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 넌 아직 어리니까 적게 주는 거야 이러면서 갑질을 지금 당하고 있지. 그러니까 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거라고 이야기를 할 때 청소년들이 실제로 이렇게 부당하게 지금 침해를 받는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크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 그러니까 부당하게 차별을 받고 있는 것들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나랑 현장 수업을 하게 되면은 한 2년 동안에 이제 선배들은 나한테 뭘 얘기했냐면 성적 소수자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어떠한 특정 종교를 믿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의 소수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맞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부당하게 내가 인권을 침해받은 일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소수자로서 그 사람들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근데 그런 문제들은 이제 어떻게 합의해 가느냐가 지금의 사회에서 진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거기 보시면 우리가 교과서 표현에서 이주 외국인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할 것 같아. 비슷한 이야기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말로 불리는 용어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이주 노동자, 그 다음에 뭐 외국인 노동자 이런 표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표현들 자체가 사실은 말에서부터 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왜 우리가 외노자 이렇게 표현하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말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차별화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주 외국인이라고 교과서는 딱 정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왜냐면 노동 때문에 그 거주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꼭 내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게 노동하려고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주 외국인이라는 것이 지금 가장 표준어로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도 여러분들 중에 뭐 세터민, 탈북자 뭐 이런 표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딱 그냥 그 계층에 대해서 명령할 때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말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세터민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 내가 새로운 땅에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뜻으로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も그 사람을 새터민이라고 부르면 계속 그냥 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 가치, 그 다음에 어떠한 차별의 시선 이런 걸 다 빼고 그냥 이렇게 단어를 표준어로 쓴다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좋겠고, 마찬가지 얘기로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장애자, 장애우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도 있긴 하지만 그 장애우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들아 생각해봐. 나도 뭐 친구가 잘 맞는 사람이랑 친구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안 맞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장애우라고 하면 나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하고 친구해주고 싶어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장애우라는 표현은 오히려 부담스러운 표현이고 장애인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딱 명명됐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 소수자를 알았어. 그러면 이 차별의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3쪽에 사례를 보고 그 사례의 원인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113쪽 사례입니다. 김 씨는 1급 자폐인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집 근처의 유치원 7곳을 방문하였지만 모두 거절당했대요. 유치원 원장들은 한결같이 다른 학부모들이 싫어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답답한 마음에 구청을 찾아가 호소해봤지만 소용없었다. 수소문 끝에 한 해 한 명 장애 아동을 받는 유치원이 있다고 해서 겨우 입학시켰지만 1년 뒤에는 또 다른 유치원을 찾아 옮겨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그 학습권에 대해서 지금 침해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이 사례에서 봤을 때는 왜 이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 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원장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학부모님들이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개인의 힘들 거다라는 편견, 장애인 학생하고 왠지 어울리면 우리 애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학생의 지금 학습권을 온전하게 보장을 못 받는다는 것이 특징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봐봐 얘들아. 전국 각지의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주 외국인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일컫는 거네요. 주말과 휴일이 따로 없고 근무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법에 정한 근로시간, 휴식,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농장주의 말이고 법이 되어 인권 침해로 이어지기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촌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부당하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로의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될 휴게 시간이나 임금이나 나의 어떤 근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침해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그 텍스트를 잘 읽어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지금 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예외가 지금 된다고 되어 있잖아.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면, 근로기준법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노동의 표준이 되는 것들 중에 어떠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 근로기준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근로기준법에 예외 조항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 봐봐. 이 근로기준법의 대표적인 그 명시되어 있는 게 근로시간을 1일에 8시간을 그 기준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물론 선생님은 많이 침해를 받고 있기는 한데요. 선생님은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는 그런 것이 너무 좋아서 이제 남아있는 거니까 선생님이 부당하게 근로기준법 지금 침해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지금 적용이 돼 있는데, 만약에 여기다 봐봐. 선생님이 참고로 그림을 되게 못 그리거든요. 근데 이해를 해줘. 내 기준 이건 지금 뭐냐면 벼야. 농촌에서 자라는 그 쌀의 벼 있지. 벼. 근데 벼는 노란색이니까 노란색. 아무튼 근데 얘들아 봐봐.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일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농번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1년에 농사를 지을 때 사실 제일 바쁜 시간을 따진다라고 이야기하면 봄하고 가을이 될 거야. 봄에는 막 씨를 뿌려야 되고 가을은 막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벗어나면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딱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지금 나 이 모든 땅에 있는 별을 다 수확을 해야 되는데 막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죄송합니다. 저 8시간 일 다 해가지고요. 오늘은 그만 퇴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샥 가버리면 그 원래 재배해야 되는 쌀의 양만큼을 재배를 못한다는 것이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예외 조항으로 단 농촌이나 산간 지역 같은 데서는 이 조항을 예외로 둔다. 이런 조항이 여기 딱 들어가 있어. 근데 이걸 이제 악용하는 거지. 야 어차피 이거 근로시간 예외 여기 농촌이니까 너는 하루에 막 16시간씩 일해도 돼. 일주일에 7일 동안 일해도 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요. 그런 것까지 다 이 법이 잡아내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뭐라고 접근하면 되냐면 두 번째 사례는 법이나 제도가 아직은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차별 문제가 이루어지는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도 좀 동의를 하시나요?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떤 혐오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차별받지 못하도록 법이나 제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라고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위 사례에서 김 씨의 아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유치원에서 입학을 거절당했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노동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인을 찾았으니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겠네.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 얘들아, 그러니까 사회 문제는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인데 이렇게 개인적인 측면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의 측면이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을 항상 동시에 봐야 돼. 어떤 사회 문제가 생겨났으면 그게 개인마다의 문제가 뭐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고 공동체로 모여있는 것에 제도나 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두 번째 문단의 밑줄 개인적 차원에서는 우리 스스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된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된다. 자, 그 사람들과 단순하게 뭐 못해, 뭐 같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편견, 선입견 이런 거 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의식적인,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지,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 이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정책이나 법률을 정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차별을 유발하는 정책이나 그 다음에 제도 같은 것들을 다시금 정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보시면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거기 오른쪽에 나와 있어. 거기 보시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너무 법 이름이 길잖아. 그러니까 이걸 8글자로 줄이는데 뭐냐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으로 우리가 항상 부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그 밑에 법도 얘들아 역시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외국인 고용법.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과 그 다음에 이주 외국인, 그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자체가 지금 정비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되는 모습들 그리고 아직까지 개선돼야 될 모습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법률로서 다시금 계속해서 국회를 통해서 개정하고 정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이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문제다.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먼저 좀 바꿔야 될 텐데 선생님 생각은 그래. 뭐냐면 우리도 선생님이 그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이게 처음엔 여러분들이 잘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사실 살다 보면은 분명히 그럴 수 있거든. 특히 우리가 장애를 그 막 분류할 때 지체장애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 뭐 예를 들면 하여튼 신체 어느 일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손상이 되어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쓸 수 없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위험의 상황인 거잖아. 뭐 예를 들면 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내가 언제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너무 무지하다, 그리고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긴 해. 선생님 생각에 옛날에 막 장애인들 지나가면 막 재수 옹 붙었다 막 이러고서 막 소금 뿌리고 막 이랬던 모습들도 있었는데, 그거야말로 아직 진짜 인권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좀 없었을 때였던 것 같고요. 점차 나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더더욱 그런 것들의 사고를 좀 유연하게 열어갈 수 있는 사회에서 살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직, 선생님처럼 이제 교직을 꿈꾸는 친구들은요, 그 선생님 대학교 때부터 이 교직 교육 과정이 바뀌어가지고 대학교 때 이수를 하려면 특수교육학개론 이런 걸 반드시 이수를 해야지 이게 교직 자격증이 나와. 그래서 특수교육학개론을 배우면 장애 아동들이 어떠한 분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교육으로 접근해야 될지 이런 것들 우리가 간략적으로 배우거든.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장애인들하고 좀 이렇게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사회들이 많이 열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거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알겠지?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문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고요. 우리 114쪽 가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114쪽. 자, 교과서 114쪽 가보시면요. 자, 이번에는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사실 이 부분 파트는 내가 여러분들하고 진짜 현장 수업을 해야지 좀 재밌는 부분이거든. 뭐냐면, 얘들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알바 해본 사람 있니? 이렇게 얘기해보면은 우리 양서고 친구들은 양서고 들어오기까지 워낙 노력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 한 전교에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바꿔. 혹시 중학교, 초등학교 뭐 이럴 때 친구들 중에, 지금 고등학교 진학한 친구들 중에 혹시 알바를 해본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는 사람 하면, 그때는 한 반에 5명, 6명 정도 손을 들더라고요. 근데 올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선생님 코로나 때문에 알바할 생각도 못했어.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리고 내가 또 물어보거든. 너네 나중에 대학생 되면은 어떤 알바를 해보고 싶니? 막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선생님은 대학교 때 이제 과외를 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카페에서도 잠깐 일을 해봤거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아메리카노 이렇게 해가지고 샷 내린 거 해본 적 있단 말이야. 근데 뭐 그런 얘기들 하면서 이제 내가 물어보면은 이제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하지? 그 로드 화장품 샵 있잖아. 뭐 미샵? 더 페이스 샵? 이런데, 에뛰드 막 이런 데서, 저 그런 데서 일해보고 싶어요. 이런 친구도 있고, 한 반에 한두 명씩 꼭 그 활발한 친구들의 그 놀이동산에서 일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 뭐 그런 알바 얘기들도 좀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면 좋은데, 우리 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집에서 나한테 반응해주고. 오늘 그러면 이 세미 과제라고 웃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이따 과제 내주겠지만 세미 과제로 혹시 나 무슨 알바 해보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그럼 내가 너희들이 대충 어떠한 알바를 해보고 싶은지를 설명 한번 쭉 파악을 해볼 수 있도록 해볼게. 알바할 생각 없어요 뭐 이것도 괜찮아요. 선생님 어떤 알바가 괜찮았어요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하여튼 뭐 그런 거 하나씩 얘기를 해주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 청소년에게 노동 경험을 일과 소득의 가치를 알게 하고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면 일하는 청소년이 고용주에게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봅시다. 아르바이트 노조 지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자의 80%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휴게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은 청소년의 노동자 10%만 지급받는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무, 높은 노동 강도, 폭언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의 사례를 지금 살펴본 거야.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아요. 뭐 고용주, 그 CEO 사장님한테 갑질을 당했어요. 뭐 그 다음에 부당한 대우가 있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중에 알바해봤다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실제로 이런 경험들이 있는 친구들이 은근히 있을 수 있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사례를 살펴봤어.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얘들아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러한 청소년 노동권이 침해되는 원인을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아무래도 사람들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너무 뭐라고 할까 깔보기 때문이 아닐까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 청소년이 본인이 지금 침해받고 있는다는 사실을 몰라서 침해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이 원인이 총 3가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에다 좀 밑줄을 쳐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밑줄, 청소년 노동 관련 법률이나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 청소년 노동이나 법률. 아 근데 이거는 해결책이다. 해결책. 일단 밑줄은 쳐놓고요. 좀 이따 치긴 할 건데 일단 원인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는 뭐냐면 봐봐. 자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했어요. 자 이러려면 프린트를 봐야 되는데 우리 9쪽 가봅시다. 9쪽에 보시면 청소년 노동권은 청소년이 노동할 기회나 근로관계,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인데 현재 침해가 실태가 되고 침해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침해 결과로 사회 부정적 인식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대. 뭔 소리냐면 청소년들이 알바하다가 이렇게 노동권 침해를 받게 되면은 이 사회는 썩었어.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너희들이 없으니까 참 연극을 하네요. 정말 이 앞에서 어떡하면 좋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도 이렇게 당했으니 나도 나중에 크면은 뭐 똑같이 대갚아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좋은 영향이 아니라는 소리야.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청소년 노동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자체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좀 차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건데 그 원인을 그럼 우리가 살펴볼 때 프린트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소년 스스로가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대요. 뭔 소리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지. 실제로 지금 내가 이런 것들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내가 그게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라서 침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고. 다음 두 번째 보시면 고용주, 사장님, CEO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준법 의식, 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일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거기 보시면 법이나 제도가 아직 미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이나 제도가 아직 미흡. 그러니까 그런 아까 개인적인 측면에서 봐봐. 얘네 1, 2번이 개인적 측면이라는 거 느끼보세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직 다 갖추지 못한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 아직 청소년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 법이나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 되겠지? 그러면 얘네 원인을 잡았으니 해결을 해야겠네. 그래서 우리 교과서로 돌아오시면 굵은 글씨에다 밑줄 치도록 합시다. 청소년 노동 관련 법률이나 제도를 보완에다 밑줄. 자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거 알겠죠? 청소년 관련해서 법률이나 제도를 보완하고 오른쪽에 여러분들 교과서에다 좀 형광펜 쳐줄까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러니까 실제로 요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우리가 근로에 관한 법들이야. 근로기준법하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 근데 그 중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법조항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굵은 글씨 밑줄 고용주가 준법 의식을 가지도록 하자. 오케이, 요거에 대한 해결책이네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노동권에 청소년 스스로도 노동권에 관한 지식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들이 우리가 해결책으로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프린트 다시 보시면 청소년 노동권 침해 해결 방안은 청소년 스스로 노동권에 대한 지식을 갖추도록 하고 고용주는 준법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청소년 노동 관련 법률이나 제도도 보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법원,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실제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들도 열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봐봐. 요거는 국회에서 해줘야지.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서 그런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고용주도 준법의식 결여된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결해 보도록 할게. 뭐 이럴 수는 없고, 그 선생님이 방금 그 프린트에서 읽었던 그런 걸로 이제 신고하면 되겠지. 근데 사실 내가 제일 해줄 수 있는 건 이거야. 뭐냐면 너희들이 스스로 노동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실제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구나라는 걸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 그 여러분들 프린트 9쪽과 10쪽에 빽빽하게 나와 있는 그 조항들 있지. 하나하나 아주 살금살금 뜯어 먹어보면서 근로기준법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지식들, 그런 거를 우리 현장으로 와서 한번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얘기하면서 우리 좀 가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를 알아봤고, 원인 결과 알아봤고, 청소년 노동 결과가 아니지, 해결점, 그 다음에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례 살펴봤고, 원인 결과까지 살펴봤고, 그 중에서 우리는 청소년의 노동권을 인식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수업을 다음 주에 꼼꼼하게 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네,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돌아오시면 드디어 이제 선생님하고 현장 수업을 하게 될 테니까, 갑자기 부담되네. 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돌아오셔서 또 재밌게 우리 수업하면서 1번부터 7번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의 과제는요, 여러분들이 쫙 살펴봤습니다. 쫙 살펴본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문제 중에서 어떤 것이 너희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좀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오랜만인데요. 50분 이내로 끝났습니다. 40분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그 다음 주에는 50분 내내 이 법조항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볼 거니까 통합사회 교과서랑 이 개념 프린트 9쪽, 10쪽 잘 갖고 오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다음 주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